있으면 도로를 건너지 않으려고 그래, 상권이.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형성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대로변에 이렇게 차로에 또 막혀 있으면 이 상권하고 이 상권은 좀 무관하더라고. 안 넘어와. 사람들이. 그래서 유효수요 범위라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상권을 형성시켜주는 배우지를 봐야 돼. 뒤에 이 상권을 출입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배우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유효수요 범위. 그다음 유동인구. 내가 여기다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다녀. 유동인구가. 난 여기다 차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라 입구라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잘 안 다니잖아요. 주동선. 유동인구는 많아도 주동선이 틀려버리면 유동인구하고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사당역에도 4번 출구 앞에 보면 저녁에 수원 넘어가는 그 차들이 많거든요. 광역버스가. 그 유동인구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입지. 상가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업종. 그다음 마케팅. 그 다음에 비녹지 공간. 녹지 공간이 많이 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행정상 규제. 여기에 이제 스프링클러, 비상계단 이런 거예요. 방역 필증. 그래서 상권을 볼 때 저 10가지를 딱 보고 체크를 해가지고 저 10가지 중에서 80% 정도가 만족이 된다 그러면 상권이 굉장해요. 상권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냥 현장에 가도 뭘 봐야 할지 모르잖아요. 체크리스트가 뭐가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그 상가 현장 체크리스트 다 드렸죠? 네. 다 받으실 텐데 내가 다 드려줬는데 현장 조사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다 있어. 상가만 한 10페이지 정도 돼. 그걸 압축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상상, 유유, 입, 엄마 비행. 엄마가 비행을 했다 이거예요. 엄마 비행. 상상, 유유, 입, 엄마 비행. 이렇게 체크하시면 토지도 업무 영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상가도 만만치 않아요. 상가도 그 업무 영역이 토지 법인가이고 많아요. 그 다음에 MPL 진행 20가지 이거는 쭉 이제 해보시고요. 나머지 쭉 넘어오시고 나머지는 이제 쭉 해서 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배당 요구 정기길이란 말 나오죠? 네. 이 배당 요구 정기길이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당 요구 정기길 지나서 배당 요구하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안 주죠? 그런데 배당 요구 정기길 이전에 배당 요구 여기가 이제 배당 요구 배당 요구 정기길까지 배당 요구 안 해도 돈을 주는 사람들은 무슨 배당자라고 했어요? 당연 배당자. 그러면 그 당연 배당자가 누구냐면 경매 신청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 경매 신청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을 당연 배당자. 이 사람들은 배당료 전까지 배당료 완전 돈 주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임차권 등기하고 임대차 등기는 다르다는 거죠. 등기되어 있는 것 중에 임차권 등기하고 임대차 등기는 달라요. 요놈은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으면 당연 배당자예요. 임차권 등기는.
우리가 집주인이 돈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 하고 퇴거하잖아요. 그런데 요 놈은 당연배당자가 아니에요. 이거 헷갈려버리고 난리 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는 당연배당자지만 임대차 등기는 당연배당자가 기다린다? 아니다. 경력주택 이전에 등기돼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이 돈 받으려면 뭐 돼야 돼요? 배당료 종이기까지 배당료 회화방이 돈을 준다. 이렇게 꼭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임차권 등기하고 임대차 등기하고 어떻게 보면 임차권 등기라고 나옵니다. 등기라고 써야 돼. 네, 요거는 임대차 등기라고 나옵니다. 등기가. 그냥 그 세입자가 들어가는 거는 임대차 등기. 그러니까 요놈은 돈 안 주니까 하는 거고 돈 안 주니까 하는 거고 요놈은 돈 안 준 거다 무관하게 주인하고 합의하고 임대차 등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르거든요. 요놈은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라고 써져 있어요. 임차권 등기라고.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예외적인 게 하나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 선순위인 경우는 당연배당자가 아닙니다. 그죠? 임차권이 선순위인 경우는 당연배당자가 아니라는 거지. 임차권이 선순위인 경우는 이 사람이 무슨 요구?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료 해야 소멸되죠. 이 전세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해당 사고 없다 한다면 싸그리 죽어볼 거니까. 어차피. 근데 어쩌 오늘 표정들이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들처럼 이해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핵심만 쭉 뽑는 거예요. 지금 쭉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어의 이해는 이제 다 정리하셨으니까 보실 필요 없고 MPL 15도 다 넘어갔고 그다음 나머지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보면 MPL과 세금 있죠. MPL 세금.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MPL로 사면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해가지고 이제 그 옆에다 뭐만 하죠. 그냥 세금 옆에다가 실질과세라고 한다면 양도 차손이 발생한 걸 봐서 양도소득세 부과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부과를 받았다는 그런 말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 해가지고 그 뒤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세금을 매기든 말든 이익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는 지는 않으니까. 이익이 없으면 세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있고 양도차손이 있다고 그랬죠. 네. NPL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10억을 손해봤어. 그래갖고 그 해 연도에 10억을 양도소득이 생겼어. 그럼 몇 달에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양도차손을 NPL을 가지고 양도차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만 손해를 보는 거죠. 내가 NPL을 사올 때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양도차손이라는 것도 있다. 세금할 때 그래서 이용하면은 NPL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론적인 거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15페이지에서 여기 보면 채무인수 계약이 거기다 적으세요. 원래적 채무인수가 있고 변형된 채무인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뭘 한다? 변형된 채무인수 계약을 합니다. 대변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고 그 페이지 32페이지
요 비율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그 박스 있죠? 네. 그 박스에 BIS 비율은 몇 프로? 1금융권은 8%. 8%, 제2금융권은 5%. 대손 충당금은 고해추, 고가 20%, 해추가 해가 50%, 추정손실이 100%. 그 다음에 부실조건 거래 비율은 1.5%. 요거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 누가 이제 물어보면은 물어볼 사람도 없겠지만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면 36페이지 마지막 박스에 보면은 투자은행이라고 나오죠. IB, 유대하고 비유미케이파 기억하시겠죠? 네. 그래서 유한포가 유대하고 비유미케이파의 유의 투자은행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은행에서 NPL을 떠와서 SPC를 만들면 특수법인일 수 있고, 특수법인에서 또 유한포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유한포가 몇 가지 은행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합은행, 종합회사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투자은행, SPC, 그 다음에 수탁은행, 수탁기관, 뭐 이런 식으로 유한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유한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7페이지. 다트에 들어가면 무슨 은행에서 NPL을 100개를 팔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판다겠어요? IB한테 판다고 그랬죠? 그럼 IB가 만들어서 SPC를 만들고 AMC한테 입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번 금지당권이 1이 넘어갈 때는 등기 없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등기 없이 넘어가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 SPC가 만들어지면 SPC가 어디다가 다트에다가 이건 공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상은 여기 있는 금지당권이 을구에 있는 1번 금지당권이 원래는 1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1이. SPC한테 SPC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SPC에서 AMC에서 논세일로 사오면